수사관들이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코인이 담긴 개인 지갑, 그러니까 하드월렛이 놓여 있어요. 영장도 있고 물건도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관들 코인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장을 들고 갔는데도요. 대체 왜 가져가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디지털 에셋이라는 매체의 보도인데 장의원 국세청 조사팀장을 포함한 실무자 4명이 지난 6월달에 논문을 하나 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대로 압수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게 읽히죠. 아, 국세청이 이제 개인 지갑까지 손을 뻗는 구조구나. 그럼 내 지갑도 위험한 거냐?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한번 철렁일 만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정반대 지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법전이랑 보도의 활자로 남은 대목부터 짚어드려보자면 국가는 원래 코인을 압수할 수 있죠. 이미 하고 있어요. 2018년에 대법원이 비트코인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고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더 쉽습니다. 거래소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만 하면 계정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와서 법을 바꾸자는 말이 나올까요? 이미 되는 일이면 법을 고칠 이유가 없겠죠. 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되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개인 지갑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법전을 딱 한 줄만 펴보시면 돼요. 형사소송법 120조, 영장 집행할 때 뭘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조문인데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건정, 조금 낯선 단어죠. 이 자물쇠라는 뜻의 옛말입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진 게 1954년이고 자물쇠를 따고 봉투를 뜯던 시절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 넘게 이 한 줄로 온갖 물건들을 압수를 해왔어요. 금괴는 찾아서 들고 나오면 되고요. 예금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되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 같은 전자정보는 복사하거나 출력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이 문장 안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근데 개인 지갑 속 코인 앞에서 이 70년짜리 문장이 처음으로 헛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드 원래부터 뜯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하드 월렛 안에 코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코인은 그 기계 안에 없어요. 이 코인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된 하나의 장부 위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드 월렛 같은 경우는 그 장부에 적힌 내 몫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개인 키를 담아가지고 둔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수사관이 하드 월렛을 통째로 들고 나와도 코인을 압수한 게 아닙니다. 열쇠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온 것뿐이죠. 그럼 파일처럼 복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안 되죠.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경우는 복사본이 증거가 되겠지만 이 코인은 복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장부 위에서 주인을 바꾸는 이전을 해야지 그때부터 국가가 확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면 반드시 개인 키가 필요한데요. 이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갑 주소는 보물이 묻힌 위치가 만천하에 공개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주소에 코인이 몇 개 있는지는 수사기관도 다 봅니다. 근데 그 보물을 캘 수 있는 삽, 그게 바로 개인 키인데요. 이 삽은 주인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어딘가에 적어둔 12개, 24개짜리 단어 속에만 있습니다. 이 지도를 100장 압수해도 삽이 없으면 보물을 한 개도 못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는 피의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옮기게 하는 방식들을 기대해 왔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 그럼 그 순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논문이 스스로 짚은 공백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압수 선언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제대로 못 가져간다는 자백서에 가깝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럼 논문은 어떤 해답을 내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영장에 5가지를 적자고 합니다. 압수할 코인의 종류랑 수량, 확인된 지갑 주소, 이전받을 주소,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옮긴 뒤 보관하는 방법까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판사의 서명 옆에 지갑 주소가 인쇄된 영장, 지금까지 없던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5가지보다도 그 다음 제안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옮겨받은 코인을 한 기관이 혼자 보관하면 탈취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법원이랑 수사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주소로 옮기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탈취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걸 대체 누가 훔친다는 걸까요? 실화가 하나 있는데 2015년 미국 실크로드라는 악명 높은 다크웹 시장을 수사하던 연방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약 단속국, 한 명은 비밀 임무국 소속이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빼돌리다 걸려가지고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당시 보도 기준 그중 한 명이 빼돌린 수량이 비트코인 2만 개, 그때 돈으로 9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조 단위가 되는 양입니다. 이 도둑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의 손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열쇠를 한 곳에 두지 말고 2개의 열쇠를 같이 돌려야만 열리는 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말 재밌죠? 코인 세계에서 쓰던 보안 방식을 이제 국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게 이 논문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번 달 2일, 이번엔 대법원이 움직였죠. 민사집행규칙이라는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기서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규정을 바꾸기 전에 미리 공개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빚을 안 갚는 사람이 가진 코인을 법원이 압류하고 집행관이 넘겨받아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처음으로 촘촘하게 만든 겁니다. 이 뉴시스랑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요.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리드리자면은 범죄를 다루는 형사 쪽에서는 국세청 실무자들이 논문으로서 돈 문제를 다루는 민사 쪽에서는 대법원이 규칙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갈래가 같은 7월달 같은 구멍을 메우겠다고 동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둘 다 정확히 같은 문장 앞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개인 지갑은 개인 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이 어렵다는 거. 민사 쪽 개정을 다룬 보도에도 이 한계가 그대로 적혀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판례집이 아니라 제 수첩에 적어본 가설인데요. 법이 바꿀 수 있는 건 절차입니다. 영장에 뭘 적을지, 누가 보관할지, 어떤 순서로 매도할지. 근데 열쇠 없이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 그건 법의 능력 바뀝니다. 수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문서는 의도했든 아니든 개인 지갑이라는 보관 방식의 방어력이 국가를 상대로도 작동한다는 사실, 이 국가 스스로 문서로 확인해준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음 싸움터가 어디일지도 정해지겠죠. 절차를 아무리 만들어도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열쇠를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영국 측에선 수사기관이 요구한 암호화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은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랑 부딪힌다는 이유로서 법원마다 그 판단이 엇갈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막 그 논의의 입구에 도착을 한 거고 이번 논문이 그 입구에 걸린 첫 번째 문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야기는 범칙사건, 그러니까 세금을 일부러 크게 속이는 것 같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 법원이 영장까지 내준 경우에 압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성실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일상과는 그 층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내 지갑을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챙겨두셔야 됩니다. 이 개인 지갑이 지금까지는 제도권 잘 안 건드리는 회색지대였다면요.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서 민사랑 형사 양쪽에서 동시에 제도가 정면으로 다루는 대상이 됐었고, 내년 1월달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준비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은 그 흐름의 가장 안쪽, 강제로 가져오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논의가 도달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제언이 바로 법이 되진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무자 4명의 논문, 그러니까 제한 단계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체포나 압수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건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고치고자 한다면 법무부랑 국회를 전부 다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아주 무겁습니다. 반면에 민사 쪽은 대법원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실제로 벌써 10월달 시행 일정까지도 잡혀있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봅니다. 10월달에 민사 쪽 규칙이 먼저 현실되고 또 형사 쪽 법 개정 논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간다는 거. 그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여기서 최대 쟁점은 방금 그 질문, 키 협조를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